제3장 주도권의 심리학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법.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고 심리적 무장을 완료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전쟁터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했고 내면의 적과 대면할 용기를 얻었다. 그러나 방어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가장 완벽한 요새도 영원히 버티지는 못한다. 결국 우리는 성문을 열고 나아가야 한다. 이 장에서 우리는 선견자이자 전략가인 손자병법과 남아프리카의 위대한 지도자 넬슨 만델라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을 통해 인생 전쟁터에서 주도권을 잡고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심리적 전략을 탐구한다. 승리하지 않는 전쟁, 손자가 말하는 전쟁의 역설. 손자는 기원전 5세기 중국 춘추시대의 군사 전략가이자 철학자였다. 그의 저서 손자병법은 25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터뿐 아니라 정치, 경제, 비즈니스, 스포츠, 그리고 개인의 삶에 이르기까지 인간 경쟁의 모든 영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전략서로 읽혀왔다. 손자의 지혜가 이토록 오래도록 생명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가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승리라는 개념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정의했기 때문이다. 손자는 이렇게 선언한다. 100번 싸워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최상이다. 이 한 문장은 서구의 전쟁 관념을 송두리째 뒤흔든다.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정치의 다른 수단에 의한 연속이라고 말하며 적을 물리적, 정신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은 반면 손자는 전쟁의 궁극적 목표를 싸움 자체에 회피해 둔다. 승리는 적을 파괴함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적이 스스로 무기를 내려놓게 만듦으로써 얻는다. 이 통찰은 인생 전쟁터에서 주도권의 의미를 완전히 전환시킨다. 우리는 종종 주도권을 잡는 것을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동일시한다. 상사와 맞서고 경쟁자를 물리치고 장애물을 부수는 것. 그러나 손자는 진정한 주도권은 싸움의 장소와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는 능력에 있으며 때로는 싸우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공격임을 가르친다. 손자는 또한 이렇게 말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을 모르고 나만 알면 한 번 이기고 한 번 진다. 적을 모르고 나도 모르면 싸울 때마다 반드시 위태롭다. 이것은 지피지기의 원칙으로 전쟁뿐 아니라 인생의 모든 경쟁 영역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위반하기 쉬운 교훈이다. 우리는 종종 상대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혹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냉철한 평가 없이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손자는 그 결과가 100점 100패임을 경고한다. 손자의 가르침을 인생 전쟁터에 적용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한다. 지금 내가 싸우려는 이 전투는 정말로 필요한가?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는 것은 무엇인가? 상대의 진정한 의도와 약점은 무엇인가? 나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이 전투를 피하면서도 내 목표를 달성할 방법은 없는가? 감옥에서 대통령까지 만델라가 증명한 주도권의 힘.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인권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 아파르테이트, 인종차별 정권에 맞서 평생을 투쟁했다. 그는 27년간 감옥에 수감되었으나 석방된 후 평화적 화해를 통해 국가를 통합하고 대통령이 되었다. 그의 자서전,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은 극한의 역경 속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은 한 인간의 위대한 기록이다. 만델라는 감옥에서 이렇게 깨달았다. 나는 내가 용감해서가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두려움 없는 사람이 되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 용기라는 것을 나는 배웠다. 27년의 수감 생활.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것은 완전한 주도권 상실을 의미한다. 당신의 몸은 감옥에 갇히고 당신의 시간은 교도관이 통제하며 당신의 미래는 정부의 결정에 달려있다. 당신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만델라는 완전히 통제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자신의 태도를 선택했다. 그는 감옥에서 백인 교도관들에게 아프리칸스어
백인 정권의 언어를 배웠다. 그는 자신을 억압하는 자들의 언어를 배움으로써 그들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놓았다. 그는 감옥 운동장의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며 자연과의 연결을 유지했다. 그는 동료 수감자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웠다. 만델라는 이렇게 썼다. 나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내가 이기거나 내가 배우거나. 이 한 문장은 인생 전쟁터에서 주도권의 본질을 꿰뚫는다. 승패는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이다. 당신이 그 선택을 하는 순간 당신은 결과에 의해 정의되는 수동적 존재에서 결과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능동적 존재로 전환한다. 만델라는 또한 감옥에서 자신을 지탱해준 원칙에 대해 이렇게 고백한다. 나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땅에 자유가 올 것이라는 확신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손자의 지피지기 원칙을 내면화한 것이다. 만델라는 자신의 가치와 신념과 장기적 목표를 명확히 알았고, 아파르테이트 정권의 구조와 한계와 변화 가능성을 정확히 분석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전략, 즉 비폭력 저항과 국제사회의 여론전을 선택했다. 주도권의 재정에 손자와 만델라, 한 사람은 고대 중국의 병법가이고 다른 한 사람은 현대 남아프리카의 평화운동가다. 그들의 시대와 상황과 방법론은 극명하게 다르다. 그러나 그들이 추구한 주도권의 본질은 놀랍도록 일치한다. 첫째, 진정한 주도권은 힘의 우위가 아니라 선택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손자는 전투를 피할 자유, 전투의 시기를 선택할 자유, 전투의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강조한다. 만델라는 감옥이라는 극한의 구속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자신의 의미를 선택할 자유를 증명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주도권의 최소 단위이자 마지막 보루다. 둘째, 가장 강력한 공격은 적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적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된다. 손자는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고 말한다. 만델라는 교도관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의 세계관을 이해함으로써 그들과 적대자가 아니라 대화 상대가 되는 길을 열었다. 인생 전쟁터에서 우리의 적은 종종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악의적이거나 비합리적이지 않다. 그들은 단지 다른 관점과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인간일 뿐이다. 그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유일한 방법 외에도 협상하고 설득하고 동맹을 맺는 다양한 선택지를 발견한다. 셋째, 승패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다. 손자는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나서 싸우며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싸우고 나서 승리를 바란다고 말한다. 이 말은 승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투 이전의 준비와 태도에 달려있음을 의미한다. 만델라는 27년간 감옥에 있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지켰고 석방된 후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다. 그가 감옥에서 보낸 27년은 패배의 시간이 아니라 승리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주도권 확보의 실제,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5단계 전략. 첫째, 전투 선택의 기술. 손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전투가 반드시 싸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종종 사소한 도발이나 일시적 감정에 휩쓸려 불필요한 전투에 뛰어든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관계를 손상시키며 본질을 놓친다. 인생 전쟁터에서 주도권을 잡는 첫걸음은 무엇과 싸울지, 무엇과 싸우지 않을지 선택하는 것이다. 다음 3가지 질문을 통해 전투의 필요성을 평가하라. 이 전투는 나의 장기적 목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가?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내가 얻는 구체적 이익은 무엇인가? 이 전투를 피함으로써 내가 지불하는 대가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한 후에도 여전히 전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비로소 다음 단계로 나아가라. 둘째, 적 분석의 기술. 손자는 적을 모르면 승패가 반반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너무 자주 적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혹은 적을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본 채 전투에 임한다. 적 분석을 위해 다음 4가지 질문을 던져라. 적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적의 강점은 무엇인가? 그들이 잘하는 것은? 적의 약점은 무엇인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적의 변화 가능성은 무엇인가? 그들이 협상할 의향이 있는 것은? 이 분석은 적을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지 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적을 정확히 이해할 때 우리는 그들의 허점을 공격할 수도 있고 그들과 협상할 수도 있고 그들을 설득할 수도 있다. 셋째, 자기 분석의 기술. 손자는 나를 모르면 승패가 반반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강점을 과대평가하거나 자신의 약점을 과소평가한다. 우리는 감정에 휩싸여 객관적 자기평가를 하지 못한다. 자기 분석을 위해 다음 4가지 질문을 던져라. 이 전투에서 나의 진정한 목표는 무엇인가? 이 전투에서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이 전투에서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 전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특히 마지막 질문은 중요하다. 우리는 종종 승리에만 집중하고 패배의 대가를 고려하지 않는다. 승리의 이익이 패배의 손실보다 크지 않다면 그 전투는 애초에 싸울 가치가 없다. 넷째, 전장 선택의 기술. 손자는 승리하는 장소는 적이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적을 데려간다고 말한다. 이것이 전장 선택의 원칙이다. 인생 전쟁터에서 우리는 항상 상대가 정한 규칙, 상대가 유리한 장소, 상대가 선택한 시간에 싸울 필요는 없다.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전투를 유도할 수 있다. 다음 질문을 통해 당신에게 유리한 전장을 설계하라. 이 전투를 어떤 장소에서 치르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공개적 장소인가? 비공개적 장소인가? 이 전투를 어떤 시기에 치르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지금인가? 시간을 두고 준비한 후인가? 이 전투를 어떤 형식으로 치르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1대1 대화인가? 문서 교환인가? 제3자의 중재인가? 이 전투에서 나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다섯째,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 손자의 궁극적 가르침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것은 모순처럼 들린다. 그러나 만델라는 그것이 가능함을 증명했다. 그는 총 한 발 쏘지 않고 무력으로 적을 물리치지 않고 27년의 감옥 생활 끝에 아파르테이트 정권을 무너뜨렸다. 인생 전쟁터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기술은 다음과 같다. 상대가 스스로 깨닫게 하라.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말라. 오히려 상대가 스스로 자신의 오류를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라. 상대에게 체면을 세워줘라. 상대가 물러날 수 있는 존엄한 출구를 만들어줘라. 구석으로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기 마련이다. 상대와의 관계를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봐라.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맹이 될 수 있다. 불필요한 적을 만들지 말라. 상대의 이익을 고려하라. 당신의 승리가 상대에게도 어떤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 상대는 더 쉽게 물러날 것이다. 만델라가 증명한 주도권의 힘, 한계 상황에서의 선택. 만델라의 삶은 주도권의 진정한 의미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1964년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로벤 아일랜드 감옥으로 이송되었다. 그에게 남은 것은 없었다. 자유, 가족, 미래,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 가지를 통제할 수 있었다. 바로 자신의 태도였다. 그는 감옥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 운동을 했다. 그는 자신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그는 공부를 계속했다. 그는 자신의 정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 않음을 증명했다. 그는 교도관들에게 아프리칸스어를 배웠다. 그는 자신의 적을 이해함으로써 그들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했다. 만델라는 이렇게 썼다. 나는 수천 번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단지 수천 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이다. 그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것은 손자의 지피지기 원칙을 내면화한 것이다. 만델라는 아파르테이트 정권이라는 적을 끊임없이 분석했다. 그는 그들의 강점과 약점을 연구했다. 그는 효과가 없는 방법을 버리고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27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그는 승리했다. 주도권을 잃지 않는 삶. 우리는 이 장에서 인생 전쟁터에서 주도권을 잡는 법을 배웠다. 손자는 우리에게 싸움의 선택과 회피, 적과 자신의 분석, 전장의 설계, 그리고 싸우지 않는 승리의 기술을 가르쳤다. 만델라는 극한의 구속 속에서도 태도를 선택할 자유, 의미를 창조할 자유, 희망을 유지할 자유가 존재함을 증명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상황에 휩쓸리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다. 당신은 전투를 선택하고 조건을 설정하고 때로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전략가다. 그러나 기억하라. 주도권은 한번 확보한다고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과 훈련을 통해 갱신되어야 한다. 오늘 당신은 어떤 전투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당신은 어떤 태도를 선택할 것인가? 오늘 당신은 어떤 의미를 창조할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당신은 다시 한번 주도권을 갱신하는 것이다.